자, 그러면 이번에는 극과 극은 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공을 얘기했으니까 실패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실패 두 사례. 도르트문트와 레스터 시티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레스터 시티 설명은 저 임 의원님께 맡겨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레스터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한 팀은 저는 라리가의 세비야입니다. 네, 네. 먼저 도르트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도르트문트의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이번 이적 시장에 불운도 좀 따른 팀이라고 생각해요. 클럽 레코드를 통해서 3,100만 유로의 금액으로 세바스티안 알레를 데려왔는데 알레 선수 잘할 네. 것 같았는데 이거는 사실 도르트문트의 책임이자 잘못은 아니죠. 알레 선수가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고환암이 발견되면서 일단 올 시즌은 당연히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뭔가 실패, 너무 책임을 추궁한다기보다는 너무 불운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좀 지목을 해야 될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레 선수는 이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모데스트 선수를 510만 유로의 금액으로 이제 대안으로 영입을 좀 했고요. 근데 뭐 알레 선수의 사례와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도르트문트 보드진이 이적 시장 동안 잘 업무를 수행했느냐? 저는 그렇진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에 데려온 선수들이 쥘레 선수도 있고 뭐 슐로터백도 있고 다양한 선수들이 이번에 영입이 됐는데 쥘레는 초반에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즉시 전력감으로 초반에는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쥘레 선수 그래도 데려올 때는 저 바이에른 선수 데려오는 거라서 기분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FA였잖아요. 근데 당장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도르트문트로서는 아무래도 좀 찜찜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쥘레 선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여기서 가장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영입은 그렇다 쳐도 방출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도르트문트도 스쿼드를 봤을 때 기존 잉여 자원들, 근데 그러면서도 주급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이번 이적 시장 동안에는 그래도 좀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먼저 그 선수들을 좀 나열해드리면 하파엘 게헤이루, 그리고 토르강 아자르, 니코 슐츠, 자 그리고 엠네잔, 여기 이제 율리안 브란트까지 5명의 선수들인데 근데 이름들이 다 큰 이름들인데요. 네, 그리고 뭐 당장 게헤이루나 토르강 아자르 같은 선수들은 대표팀에서도 은근히 요긴하게 쓰이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이름값이나 대표팀에서 좀 꾸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선수들, 출전 이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팔 때 어느 정도 가치를 매겨지면서 원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좀 팔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만큼, 보드진이 원하는 만큼의 가격대에서 판매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원하는 금액을 조금 기준을 낮춰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많은 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시간도 많았고 이미 지난 시즌 말미 때부터 이 선수들은 전력 외자원으로 분류도 되고 언급도 되고 당연히 팔아야 될 자원으로 언론상에서도 강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 모두 팀에 남았고요. 그나마 기존에 애매했던 자원에서 유일하게 팀을 떠난 선수가 이적 시장 말미에 맨체스터 시티로 떠난 아칸지 선수입니다. 네네. 근데 이 아칸지 선수도 1,750만 유로의 금액으로 이제 나갔는데 원래 언론상에서 나왔던 금액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딜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 도르트문트는 팔긴 했는데 잘 팔지는 못했다. 근데 그래도 아칸지는 팔리기라도 했기 때문에 이 자체에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아예 팔리지 않았습니다. 도르트문트의 경우는 예전에 파리 생제르맹의 디알루 선수를 팔 때 팀 내 비전력 자원, 조금 애매했던 자원인데 생각보다 파리 생제르맹에게 좀 비싼 이적료를 받고 수익을 걷어들이면서 판매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지 남아있는 자원들도 어느 정도는 가격을 좀 높게 받으면서 판매를 하려는 의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론상에서 나왔던 금액을 실제로 지불할 만한 팀은 결국 도르트문트의 의중과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적 시장이 끝나가는 동안에도 도르트문트가 이 선수들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주급은 주급대로 나가고 선수 자리는 자리대로 차지되고 이 분명 활발하게 영입 작업을 펼쳤던 이번 이적 시장인데 여전히 스쿼드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강하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도르트문트의 이번 이적 시장이 대체적으로 애매하게 끝났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면서도 약간의 불운한 요소도 있었던 점으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세비야 얘기를 제가 먼저 하고 이제 레스터 설명을 맡겨드리면 세비야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정말 단연간 세비야의 수비진을 떠받쳐왔던 주엘 쿤데 선수와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가 나갔어요. 네.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는 물론 애석하게도 그 빌라가 큰맘 먹고 사실 돈 들여서 영입을 했는데 가자마자 또 장기 부상에 직면하는 빌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된 안타깝게 된 일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정도 두 명의 기둥뿌리가 나갔으면 그리고 이게 사실 쿤데 같은 선수는 예전부터 언제 나가도 나갈 선수로 예상은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디에고 카를로스 선수도 분명히 요즘 또 라리가의 그 아시다시피 그 셀러리 캡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클럽이 나타나면 또 내줄 확률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예전에 그 정말 유럽 축구 디렉터계의 원조이자 전설인 그 몬치 디렉터의 능력이면 사실은 미리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 나가는 선수들보다 현재 시세는 싸지만 또 그 선수들의 자리를 잘 메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비책이 원래 몬치의 명성이면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약간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지. 세비야도 아까 아약스 말씀드렸던 대로 언젠가는 파괴가 되거든요. 물론 아약스보다는 조금 더 세비야는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비야도 파괴되고 리빌딩하고 파괴되고 리빌딩하는 그런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거상 소리도 또 원조 거상 소리도 들어왔던 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대비책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름 흘러간 모습을 보면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처럼 돈을 쓸 수 없어서 그런 면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왠지 대비책도 제대로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일단 두 기둥불이 나갔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네. 그것도 손해고 그리고 데려온 선수들을 보면 물론 저는 야누자이 선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누자이 선수는 사실은 역시 소시에다드도 그 라리가 셀러리 캡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야누자이 선수가 못해서 뭐 방출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야누자이 선수 같은 경우는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잘 못할지 몰라도 그 예전에 좋았을 때 오캄포스는 세비야 에이스 같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캄포스가 나갔는데 야누자이, 이스코 요 정도라면은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충분해 보이지 않고 돌베리 선수도 어느 정도 해줄지는 좀 미지수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세비야는 참 장사를 잘 못했다. 물론 돈은 꽤 벌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은 네. 돈은 꽤 있습니다. 남은 돈은 꽤 있는데 예전의 세비야라면 이 돈을 다시금 작은 액수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재지출을 해서 또 다른 정말 대박을 건져서 나중에 또 이 선수를 이제 또 큰 돈에 이제 팔게 네. 되는 그런 수순을 저는 거칠이라고 예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비야는 아주 평상시 여태까지 쌓아올린 평판과는 다르게 이번 여름은 실패한 여름 아니냐라는 대표격으로 네. 이제 언급을 하고 싶고 아마 로마 네. 팬분들이 몬치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지금 좀 웃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한번 네. 이제 그 자신의 커리어 정말 긴 커리어에 로마를 갔다가 거기서 한번 실패하고 네, 돌아온 거죠. 그렇죠. 그럴 듯하네요. 네. 로마 팬들은 우리 팀 와서 했던 거 고려하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쵸. 라는 얘기를 네.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레스터는 공통이니까 네. 임영철 해설위원이 맡아주시죠.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팀들 영입 명단은 얘기 안 드렸는데 레스터 시티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센터백 바우트 파스를 1,500만 파운드 네. 그리고 서드 골키퍼 알렉스 스미시스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두 명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레스터 시티는 스쿼드 변화를 원했던 로저스 감독의 의중과 다르게 아예 스쿼드 변화가 오히려 이탈자가 많아진 채로 좀 아쉬운 채로 결국은 좀 스쿼드 변화가 좀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정 위기가 있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다른 클럽들처럼 쓸 수는 없었던 그런 사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로저스 감독이 이제는 내가 좀 클럽이 나에게 뭘 해주지 못해도 내가 클럽을 위해서 뭘 해야 될 때 아니냐 뭐 이런 말은 하기는 했지만 로저스 감독의 속 심기는 불편했겠죠. 예. 그렇죠. 근데 로저스 감독을 바라보는 많은 레스터 팬분들이 현재 더 불편한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레스터 시티의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을 보잖아요. 그럼 로저스 감독의 책임도 꽤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레스터 시티가 기존의 프리미어리그 이제 2015-16 시즌 우승을 차지하고 그때부터의 여정을 쭉 보면 시즌마다 핵심 선수들을 한 명씩 팔고 그 돈을 바탕으로 양질의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스쿼드의 질을 높이고 뎁스를 강화했던 팀이었어요. 근데 주급 체계가 너무 높아졌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2021-22 시즌부터 주축 선수 판매보다는 일단 조금 더 기존 자원을 지키되 그러면서 선수단에게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에 여름 이적 시장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다른 시즌들과 다르게 주축 선수 판매는 없었고요. 5명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센터백 베스테르고르라든지 아니면 보드진은 조금 반대했었고 보드진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저스 감독은 상당히 신뢰를 갖고 무조건 성공한다. 이 선수를 영입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던 라이언 버트란드와 같은 선수들이 네.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데려왔던 5명의 선수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는 거예요. 스쿼드에 보탬이 되지 못했고 부상 때문에 아예 자리에 못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 투자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게다가 이전 시즌들과 비교했을 때 리그 순위도 떨어지고 컵대회 성적도 미미하면서 자연스럽게 구단의 수익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급 자체는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레스터 시티의 구단 재정은 지금 충분히 아이아마트 회장이 잘 관리하고 나름대로 본인의 애정과 정성을 담아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수익 대비 선수단이나 어떤 구단 운영에 있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FFP와 같은 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단에게 그동안 들였던 비용이 구단 수익과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아이아마트의 경우는 이번에는 일단 잉여 자원 판매들, 팀 내 아무래도 좀 주전급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선수들을 일단 팔고 그 선수들을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선수단에 투자를 하자. 그래야 판매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체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잉여 자원 판매를 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이번 한 시즌은 좀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죠. 네, 결국 기존에 남아있던 잉여 자원들은 다른 팀들의 구애를 받지 못했고요. 결국 팀의 잉여 자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핵심 나중에는 자원을 팔았죠. 맞습니다. 포파나도 팔아야 했고 캐스퍼 슈마이켈도 팔아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결국 오히려 전력 자체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말미 때 포파나 선수까지 판매가 되었고 무엇보다 포파나가 이적 시장 말미에 판매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찍 판매가 되었다면 그 돈을 바탕으로 또 선투자를 할 수 있는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포파나가 판매된 것 치고는 그 돈으로 다른 선수들을 양질의 선수들로 물어서 살 만한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어요. 바우트 파스 선수가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해요. 네, 근데 그래도 바우트 파스. 벨기에 뭐 대표까지 올랐던 선수고 그리고 프랑스 리그에서는 꽤 그래도 잘했던 수비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정말 포파나 부럽지 않게만 해주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겠는데 그렇죠.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게다가 히카르도 페이라의 아킬레스건 파열과 같은 장기 부상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레스터 시티는 구단의 노선 자체가 이미 지난 시즌의 실패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 시즌은 예견된 지금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저스 감독은 분명 속으로는 지금 스쿼드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있기까지 본인의 책임도 꽤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불만을 지금 토로하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왠지 눈빛은 약간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눈빛은 있어요. 네, 근데 기존 자원으로 어쨌든 감독은 잘 해내야 됩니다. 네. 분명 지금 상황에서 레스터 시티는 매우 아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